이번 영상에서는 증폭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증폭기 하면 떠오르는 게 뭐예요? 그죠? 그 작은 신호를 이제 크게 만드는 그런 것들이다. 그래서 작은 신호를 이렇게 크게 만든다 하는 것들이에요. 그 영어로는 이제 앰플리파이어라고 얘기를 하고, 이번 영상에서 할 내용들은 이 증폭기를 공부하기 위한 기초적인 내용들, 용어, 그리고 뭐 그런 것들이 트랜지스터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졌을 때 전류 전압이 어떤 관계에 있는 것인가 하는, 아무튼 기본적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증폭기 하면 신호를 이제 작은 신호를 크게 만든다 했으니까 신호가 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신호 그러면 우리는 생각나는 것이 이와 같이 이제 마이크에서 나오는 것들, 여기 이제 보면 이렇게 밑에 있는 것들, 각종 센서에서 나오는 것들, 안테나에서 나오는 것들,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맞을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센싱을 하면 이게 이제 전기적인 신호로 바뀌는 거잖아요. 이 전기적인 신호로 바뀌었을 때 오른쪽 그림과 같은 이런 것들이 되는데, 얘의 특성은 어떤 거냐면 시간축에 따라서 그거의 크기가 변하고 있어요. 그게 크기가 변한다고 하는 것이 전기적으로 보면 전류가 될 수도 있고 전압이 될 수가 있어요. 전류가 될 수도 있고 전압이 될 수 있는 것들이 이렇게 시간에 따라서 변화해야 신호가 되는 것들이고, 여기에서 이제 일반적으로 얻으면 이 전기적인 신호들은 어떤 특성을 가지냐면 거기에 뭐가 생기냐면 잡음이 생겨요. 잡음. 그리고 이제 신호가 굉장히 작다. 그러면 잡음을 없애려고 한다면 우리는 필터링을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신호가 작으면 증폭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나온 그런 신호들이 이렇게 이런 신호의 형태를 갖고 있는데, 그런 신호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위키피디아에서 이렇게 따온 건데 한번 잠깐 살펴보겠어요? 신호라고 하는 것은 embedding some variation, 그러니까 어떤 숨겨져 있는 이렇게 변화하는 것들이다. 그것이 이제 미디어를 따라서 전송되거나 프로세스 되는 것들이다 하고, 그 신호라고 하는 건 신호 처리라든가 정보 이론이라든가 이런 데 굉장히 많이 그래. 아무튼 내가 생각하기에 전자공학이라고 하는 것은 전자회로를 이용해서 그 신호들을 우리가 이제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로 신호를 이제 반죽해서 칼국수도 만들고 수제비로 만드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분야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신호를 다루는 데 있어서 첫 번째로 해야 될 일들이 이와 같은 일들이에요. 아까 잡음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필터링을 해야 되고, 신호가 작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작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만큼 증폭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번에 공부하는 것들은 여러분들하고 증폭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와 같이 신호를 증폭하는 것을 증폭기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증폭기는 여기 이제 위키피디아에서 따온 이 글을 보면 앰플리파이어라고도 하고 일렉트로닉 앰플리파이어, 그러니까 증폭기, 전자적인 증폭기, 그리고 이제 이 앰프라고도 간단하게 얘기도 하는데, 이런 것은 뭘로 만들어졌냐면 일렉트로닉 디바이스로 만들어졌다. 전자 소자로 만들어져 있다 그거예요. 전자 소자로 만들어져 있는 것은 뭐를 얘기를 하고 있냐면, 이 진공관이 이제 전자 소자이고, 여기 이제 오른쪽에 있는 것들이 트랜지스터, 오피앰프 이런 것들인데, 여기 진공관이라고 하는 것은 요즘에는 이제 특별한 일이 없으면 대부분 다 반도체로 이루어져 있는 트랜지스터라든가 오피앰프 이런 것들로 증폭을 하는 거고요. 진공관은 특별한 일이 있으면 이제 진공관으로도 증폭을 하는 것들이죠. 그러면 이 증폭기라고 하는 것은 어떤 표기를 하고 있냐면, 여기 왼편에 있는 그림에서 여기 세모로 되어 있잖아요. 여기 세모로 되어 있고 여기 앰프라고 써 있는데, 보통 이렇게 세모로 해서 이 입력 쪽, 왼쪽이 입력 쪽이고 오른쪽이 출력 쪽으로 되어 있어요. 이 왼쪽의 입력 쪽을 우리는 인풋 포트라고 얘기하고, 거기에 전류 I라고 하는 게 입력 인풋이다 그런 얘기죠. 전류 II가 들어가고 전압 VI가 걸려 있는 이런 상태가 되고요. 여기 출력 쪽, 오른쪽이 이제 출력 쪽인데, 출력 쪽에 마찬가지로 O라고 써 있는 것이 아웃풋이죠. 전류, IO가 이제 아웃풋, 출력 전류이고, VO가 출력 전압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는 인풋 포트와 아웃풋 포트로 되어 있는 투포트 일렉트로닉 서큐트, 이거는 우리는 4단자 방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런 4단자 방에서 우리는 앰프라고 하는 게 이제 크게 만든다 그랬으니까 전류나 전압을 크게 만들어서 이 출력 쪽에 전달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한다 그러면, 오른쪽 그림과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여기 보면 시간축에 대해서 여기 전압이잖아요. 전압이 파란 거가 이제 VI가 되겠어요. 빨간 거가 VO가 되고,
작은 VI를 VO로 만들었다. 이게 크게 만들었다. 그렇게 크게 만드는, 얼마만큼 크게 만드는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개인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앞으로 공부를 하면서 이 개인이라고 하는 것이 전압을 크게 만들었나, 전류를 크게 만들었나, 전력을 크게 만들었냐에 따라서 전압이득, 전류이득, 전력이득 이런 것들을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기본적인 내용에서 보면 이 앰프라고 하는 것이 앞에서 봤던 것은 봤던 것처럼 진공관 증폭기, 트랜지스터 증폭기, 연산 증폭기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우리 앞으로 오늘 이런 기본적인 내용을 한 다음에 트랜지스터 증폭기와 연산 증폭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다른 영상에서. 증폭을 하는 것을 수식으로 보면 이와 같은 수식으로 생각할 수 있죠. 이 수식에서 보면 VIT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입력이에요. 입력 신호. 입력 신호가 되는 거고 여기다가 A만큼 곱하면 이게 이제 상수값으로 A만큼 곱하면 뭐가 되냐면 출력 신호가 이렇게 되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출력 신호가 되는데 이 상수값 요 A만큼 곱한 것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개인이라고 얘기를 하고 한글로는 이득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요 개인, 이득 얼마만큼 크게 할 것인가 하는 것들이 이제 되겠죠. 이거를 우리 그림으로 그리면 가로축이 VIT이고 세로축이 VOT가 돼서 여기다가 이렇게 하게 되면 이 빨간 것처럼 요게 이제 A라고 하는 상수값에 의해서 이제 비례하는 이런 거니까 이게 선형성을 띠고 있죠. 그죠? 선형성을 띠지 않으면 얘가 찌그러지기 때문에 항상 이 이득값이 선형성을 가져야 정확히 우리는 증폭을 할 수 있는 그런 값들이 돼요. 그러니까 이 기울기가 이제 이득값이 되는 거고 만약에 이렇게 기울기를 바꾸면 파란 거로 바꾸게 되면 빨간 것보다 파란 게 기울기가 더 높으니까 이득이 더 크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와 같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A라고 하는 것이 개인, 이득이다. 그리고 이 A라고 하는 것은 뭐를 가져야 된다? 선형성을 띠고 있어야 돼. 선형성을 띠고 있어야 입력 신호가 들어가서 출력 신호가 나올 때 찌그러지지 않고 나온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증폭기 이득을 한번 생각을 해보죠. 증폭기 이득을 생각하기 위해서 여기 노란 박스에 있는 것처럼 증폭기를 생각했는데 증폭기 아까 생각했던 것처럼 증폭기에 입력단에 뭐가 입력 전류하고 입력 전압이 있고 출력단에 출력 전류와 출력 전압이 있어요. 그래서 먼저 전압 이득을 한번 살펴보겠어요. 전압 이득이라고 하는 것은 AV라고 이렇게 표시를 하고 여기 V라고 하는 것이 이제 볼테이지를 의미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압 이득 AV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보면 입력 전압이 되겠죠. 그죠? 입력 전압 분의 출력 전압 이렇게 이제 표시를 하고 입력 전압을 우리는 뭐라고 했냐면 여기 VI라고 했고 이 출력 전압을 VO라고 했으니까 VI분의 VO 이 값이 뭐가 되겠냐면 전압 이득 값이 되겠어요. 그렇다 그러면 전류 이득 값은 어떻게 표시되겠어요? 전류 이득이라고 하는 것을 여기 AI라고 표시를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렇다고 한다면 AI라고 하는 전류 이득 값은 입력 전류 분의 출력 전류 값 이렇게 표시를 할 수가 있을 거고요. 입력 전류를 여기서 우리는 뭐라고 했냐면 II 여기 있잖아요. 여기 II 그리고 이제 출력 전류를 IO라고 그랬으니까 II분의 IO라고 쓸 수가 있을 거고요. 전력 이득 값은 우리는 P라고 하는 게 파워이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AP라고 하는 전력 이득은 입력 전력분의 출력 전력이 될 텐데 전력이라고 하는 것은 뭐였냐면 전압하고 전류를 곱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입력 전력 그러면 I하고 VI를 곱한 것뿐에 출력 전력 그러면 이제 IO 곱하기 VO 한 값이 이렇게 되겠다. 그래서 입력과 출력 간의 전압, 전류, 전력의 비를 증폭기 이득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우리 이제 한번 또 생각해 보면 우리는 이런 이득을 따질 때 뭐를 많이 생각하냐면 데시벨이라고 하는 용어를 써요. 데시벨. dB 이렇게 써놓고 데시벨이라고 이렇게 읽고 영어로는 데시벨 DECIBEL 데시벨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어떤 이득을 따질 때 굉장히 많이 쓰고 있어요.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여기 전압 이득을 한번 데시벨로 생각해 보면 AV하고 데시벨로 이렇게 표시한 거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20 로그 하고 이제 AV 값. 요 AV 값에 요 값을 20 로그 AV 값. 그러니까 요 값으로 쓰는데 만약에 VI분의 VO가
10이라고 하는 값을 10배가 됐다. 여기서 10배가 됐다고 한다면 데시벨로는 얼마예요? 여기는 데시벨이고 10배라고 한다면 20 로그 10이 되니까 로그 10은 뭐예요? 1이죠. 1. 그러니까 20 dB가 이렇게 된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고, 만약에 VI분의 VO 값이 100이 됐다. 100배가 됐다. 한다고 한다면 데시벨로 따지면 어떻게 되겠죠? 20 로그 20 로그 하고 100 하는데 100은 10의 제곱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로그 값으로 하게 되면 40데시벨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것들이 대수적으로 10배, 100배, 1000배 이렇게 되는 것을 데시벨로 따지게 되면 20데시벨, 40데시벨, 60데시벨 이런 값들로 쓸 수가 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전류 이익이라고 하는 값도 어떻게 쓰는 거냐면 AI 이렇게 쓴 거를 데시벨로 이렇게 하게 되면 얘는 20 로그 AI 이런 값들로 쓸 수가 있어요. 이것도 뭐 앞에서 생각했던 것처럼 10배, 100배, 1000배 되면 얘가 이제 20데시벨, 40데시벨, 60데시벨 이렇게 올라갈 수가 있겠죠. 이제 파워 같은 경우는 전류와 전압이 이렇게 곱해져 있어서 데시벨로 따지면 AP를 데시벨로 따지면 얘는 아까는 20 로그였는데 얘는 10 로그 이제 AP 이런 값들로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만약에 그러면 이 파워라고 하는 값에 의해서 얘가 10배가 됐다. 10배가 됐다. 그러면 우리는 얘가는 몇 데시벨이 되면 10데시벨이 되는 거고, 만약에 100배가 됐다. 그러면 10의 제곱이니까 얘가 이제 20데시벨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1000배가 되면 30데시벨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 우리 증폭기 이득이라고 하는 걸 이제 생각을 해보면, 증폭기가 있을 때 입력에 전류하고 전압이 있고 출력에 전류하고 전압이 있는데, 전압을 이렇게 크게 만드는 것을 전압이득, 전류를 크게 만드는 것은 전류이득, 전력을 이제 크게 만드는 값이 얼마인가 하는 것을 전력이득이라고 얘기를 했고, 그거에 어떻게 정의되어 있는가, 이것을 데시벨로 표시하면 어떻게 하는 것인가 하는 것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앞에서 살펴본 이와 같은 증폭기가 동작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전원을 공급해야 되는데, 마치 사람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밥을 먹어야 되는 것처럼 이 전원 공급기를 우리는 이 증폭기에서 보면 입력 신호 전류와 전압, 출력 신호 전류와 전압만 있는 거지만, 얘가 이런 일들을 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이와 같이 DC가 공급을 해야 돼. 그것을 우리는 전원 공급이라고 얘기하고, 여기 위에 이렇게 V 플러스로 되어 있고 여기 V 마이너스로 되어 있는 것이 요 이제 DC 전원을 가지고 VCC와 ICC 마이너스 쪽에 DC 전원을 가지고 VE와 IE 값을 이렇게 공급을 한다. 그렇다고 그러면 이런 것들에서 우리가 이제 효율을 따지잖아요. 이 증폭기에서 효율을 따지는 것은 뭐를 하는 거냐면, 모든 시스템들이 효율을 따질 때 우리가 원하는 것을 빼내기 위해서 거기에 그거를 위해서 입력을 얼마나 집어넣느냐 하는 것들이죠. 지금같이 생각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증폭기에서 원하는 게 뭐예요? 그죠? 여기 로드, 이 RL이라고 하는 게 부하예요. 여기 요 부하, 원하는 곳에 전류와 전압, IO와 VO를 이렇게 빼낸다. 그러니까 여기 전력을 빼내는 거죠. 이 전력을 빼내기 위해서 들어간 건 뭐예요? 들어간 건 이 입력 쪽에 신호 이런 것들 들어가 있고, 그리고 이제 DC 값들을 이렇게 공급을 했어요. 그래서 그 효율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효율을 생각해 보면 우리 이제 원하는 게 뭐예요? 여기 그 노드죠. 부하에 전류와 전압을 공급하고 있으니까 여기 전류 전압, 여기에 이제 원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 원하는 게 뭐냐면 PL이라고 하는 걸 원하고 있어요. 이 원하는 것을 위해서 들어간 걸 보면 입력하고, 그리고 뭐가 들어가냐면 여기 DC들이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입력으로 들어간 것을 우리는 PI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DC로 들어간 걸 보게 되면 PDC, 그래서 V 플러스로 VCC 곱하기 ICC, 그죠? 전압하고 전류를 곱하면, 이렇게 곱하면 이제 전력이 되는 거고, 요 마이너스 전압에 의해서 VE하고 IE 값이 이렇게 되겠다. 그래서 이게 이제 PDC인데 PI하고 들어간 거가 이게 입력에 이만큼 들어가서 이제 요만큼을 얻는 건데, 이 얻을 때 여기 이제 앰프에서 뭐가 열도 나고 다른 것들이 소모를 하고 있다. 그래서 소모하는 거가 이제 돼요. 소모가 돼요. 그러니까 여기 들어간 거하고 이거하고 이제 서로 같게 되겠죠. 같게 되니까 이 입력 이 효율로 보게 되면 들어간 거하고 PDC하고
PI분의 원하는 건 뭐냐면 PL이니까 이만큼 그 효율이 나타나겠다. 근데 DC 값에 의해서 PI라고 하는 값이 아까 요 어떤 센서나 이런 데서 얻은 값이기 때문에 굉장히 작은 값이라서 대충 이거는 이제 무시해도 된다. 그래서 요 값은 약 이제 PDC분의 PL이라고 하는 이런 효율 값을 얻을 수가 있다. 이 효율을 할 때는 우리는 퍼센트로 하잖아요. 그래서 곱하기 100 하고 이렇게 퍼센트로 표시하기도 한다. 아무튼 지금 이제 여러분들하고 살펴봤던 것은 증폭계 전원 공급이라고 하는 거고, 전원 공급이라고 하는 걸 해야 어떤 그 전자 소자들이 동작을 하기 때문에 그 전원 공급에 의해서 이런 효율 같은 걸 계산할 수 있다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다음에 생각할 것은 우리 이제 증폭기 포화라고 하는 것은 우리 세츄레이션이라고 하잖아요. 세츄레이션이 뭐냐면 어떤 값이 점점 커지다가 더 이상 커지지 않는 그런 것들을 우리는 포화라고 얘기를 해요. 증폭기에서도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 하는 거죠. 여기 보면 이 그림에서 보게 되면 이 가로축이 VI라고 하는 입력이고 세로축이 이렇게 출력이라서 요거에다가 이렇게 그 비례성을 가진 이런 것들을 하면 개인을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요. 개인을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입력 신호가 점점 커질 때 출력 신호가 한없이 커지는 게 아니고 어떤 출력 신호가 이런 부분에서 이렇게 더 이상 커지지 않는 그런 포인트가 있더라. 그걸 우리는 세츄레이션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 세츄레이션이 되면 어떻게 되는 거냐 하면 입력 신호가 지금처럼 한번 보세요. 1이라고 하는 요 1이라고 써 있고 출력 신호가 1이라고 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면 입력 신호가 1처럼 이렇게 작은 부분에서 이렇게 가게 되면 여기 이렇게 비례하는 이런 부분에 만나게 되죠. 만나게 돼서 이렇게 하니까 입력 신호가 이렇게 들어가서 출력 신호가 똑같은 모양을 갖고 나오니까 증폭기로 잘 작용을 하고 있다. 그런데 이처럼 돼 있다고 한다면 이처럼 이렇게 해서 이 선형성인 구간을 넘어가 버렸죠. 넘어가면 그 넘어간 부분에서 이렇게 여기 점선 부분이 어떻게 되겠어요? 잘려서 나오겠죠. 잘려서 나오면 원래 신호를 벗어난 거죠. 이렇게 생긴 것들이 이제 포화되어 있다. 그래서 모든 전자 소자들, 증폭기 이런 것들은 이런 포화 영역을 갖고 있고 그 포화 영역 밑에서 선형성을 갖고 있는 그런 구간에서 입력 신호를 공급해야 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살펴볼 것은 네 가지 형태 증폭기 되어 있는데 무슨 얘기냐면 증폭기가 이렇게 있어요. 아까 생각했던 이 빨간 거 안에 증폭기가 있는데 그거의 입력 왼쪽에 이제 입력이죠. 오른쪽이 출력이고 왼쪽에 입력에 뭐가 II에서 전류가 들어가고 VI에서 전압이 들어가고 출력 쪽에 이제 IO에서 전류가 나오고 이게 VO에서 전압이 나오는데 이거를 서로 매칭을 시키면 입력과 출력을 매칭을 시키면 이와 같은 밑에 있는 표처럼 이렇게 그림을 그릴 수가 있어요. 이 입력에 있고 출력이 있는데 입력이 전압, 출력이 전압이 될 수도 있고 입력이 전류, 출력이 전류, 그리고 전압, 전류, 전류, 전압 이렇게 되는 네 가지 형태들을 볼 수가 있다. 그것을 우리는 입력이 전압으로 들어가서 출력이 전압으로 나오기 때문에 볼테이지 앰플리파이어, 전압 증폭기라고 얘기하고 그 두 번째 전류에서 전류로 나간 것을 커런트 앰플리파이어, 전류 증폭기라고 하고 얘가 입력이 전압으로 들어가서 출력이 전류로 나오는 것을 우리는 컨덕턴스, 트랜스라고 하는 게 전달이다 그런 얘기. 그러니까 여기 전압에다가 컨덕턴스를 곱하면 전류가 나오기 때문에 컨덕턴스 앰플리파이어라고 하고 반대로 네 번째 거 같은 경우는 입력이 전류이고 출력이 전압이니까 전류에다가 뭘 곱하면 레지스턴스 여기 트랜스라고 하는 게 전달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레지스턴스라고 하는 것을 곱하면 전압이 나오는 네 가지 형태의 증폭기를 생각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이제 트랜지스터라든가 오피앰프 이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 그 트랜지스터가 동작하는 걸 보면 이 네 가지 형태 중에 하나가 되기 때문에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게 되겠습니다. 먼저 이제 볼테이지 앰플리파이어 전압 증폭기를 한번 살펴보면 어떻게 된 거냐면 여기에 이제 여기 입력 값을 이렇게 갖다가 써놨어요. 조금 어려울지 모르지만 여기 이제 입력 값에다가 입력 저항이라고 하고 여기에 입력 전압 값을 이렇게 갖다가 놨고 출력 쪽에도 마찬가지로 전압을 갖다가 놨어요. 입력 쪽에 전압이고 출력 쪽도 전압이니까 전압이 전압으로 변했으니까 여기 전압 증폭기가 되는 거죠. 근데 여기 이렇게 마른 목걸로 되어 있는 게 뭐냐면 이게 이제 종속 전원이라 그래서 입력 어떤 값에 의해서 이게 종속되어 있어서 지금 같은 경우는 뭐에 입력 전압에 의해서 VI라고 하는 것에 의해서 그걸 곱하면 이 값이 나온다. 그러니까 입력 전압이 변하면 얘가 변하는 그런 종속 전원 표시가
표시가 되겠어요. 그런 종속 전원 표시가 되어 있는 거에다가 이와 같이 입력 쪽에다가 시그널을 갖다 걸었어요. 여기에 이제 아까 봤던 그런 신호를 받은 것들이죠. 신호원이죠. 그래서 VS, RS 한 것들을 갖다 대고 여기다가 이제 오른쪽에다가는 부하를 갖다가 걸으면 이런 값들로 할 수가 있다. 그래서 볼테이지 앰플리파이어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여기에 입력 쪽이 VI 볼테이지고 출력 쪽이 VI라고 하는 전압에 비례하는 그런 값들을 갖기 때문에 볼테이지 앰플리파이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두 번째 이제 커런트 앰플리파이어 한번 봅시다. 전류 증폭기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면 이와 같이 생겼는데 왼쪽은 이제 똑같죠, 그죠? 왼쪽은 똑같은데 오른쪽에 보면 여기 AVO, VI였는데 여기는 AIS, II. 그러니까 여기 마른 목골로 되어 있는 종속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뭐에 종속되어서 이제 그 값을 가지냐면 전류, II라고 하는 전류에 의해서 전류 값으로 된다. 그러니까 입력 전류에 비례해서 여기 II라고 하는 입력 전류에 비해서 출력 전류 값이 이제 비례하는 그래서 전류 증폭기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세 번째 거 한번 보겠습니다. 세 번째 거 한번 보면 트랜스 컨덕턴스 앰플리파이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트랜스 컨덕턴스 앰플리파이어는 이렇게 마른 목골 여기 한번 보죠. 마른 목골 하면 보면 뭐에 비례해요? VI라고 하는 건 입력 전압에 비례를 하는데 그 전류값이 이제 나와요. IO라고 하는 전류값이 나오니까 전압에다 뭘 곱해야? 컨덕턴스를 곱하면 전류값이 이렇게 나오는 것이다. 그러니까 출력이 전류로 나오고 입력에 이제 뭐에 종속되어 있냐면 VI라고 하는 전압에 종속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보면 이제 트랜스 컨덕턴스 앰플리파이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트랜스 레지스턴스 앰플리파이어는 반대로 여기 이제 RMII잖아요. 입력 전류값에 의해서 출력 전압이 이렇게 마른 목골에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전압값이잖아요. RMII. 그러니까 입력 전류에다가 저항을 곱하면 되는 값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트랜스 레지스턴스 앰플리파이어라고 한다. 그래서 우리 네 가지 형태의 증폭기라고 하는 것에 지금 이제 살펴봤는데 다른 거 이제 우리 트랜지스터를 공부를 하면서 그리고 이제 오프앰프를 공부를 하면서 그때 이런 것들을 또 소환을 해서 이제 한번 보겠지만 지금 같은 경우 입력 쪽에 전류와 전압, 출력 쪽에 전류와 전압을 이렇게 매칭을 시켜서 이런 증폭기 형태들을 만들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자, 오늘 살펴본 것들은요, 그 증폭기의 기본적인 내용들을 하기 위해서 그 신호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생각을 해봤고요. 그리고 이제 그 신호가 이제 일반적으로 작기 때문에 계속 증폭을 하는 증폭기는 무엇인가. 그리고 증폭기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앞으로 이제 트랜지스터나 오피앰프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증폭을 할 텐데 그것을 하기 전에 여기 우리 영상에서 그런 거의 기본적인 내용들, 용어들 이런 것들을 익혀보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증폭기 이득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했고요. 이득이라고 하는 게 전압 이득, 전류 이득, 전력 이득이 있는데 이걸 데시벨로 표시를 하면 무슨 의미를 가지는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이 증폭기가 이제 동작을 하기 위해서는 DC로 이제 전원을 공급해야 되는데 전원을 공급했을 때 효율이라고 하는 게 무슨 의미인가 하는 것을 봤고요. 그리고 이제 증폭기가 포화, 모든 그 시스템들은 계속해서 커지는 게 아니고 어떤 일정 레벨 되면 이제 걔가 더 이상 커지지 않는 포화 상태를 가진다. 증폭기도 마찬가지로 입력 신호가 이제 출력 신호가 더 이상 커지지 않는 그런 범위를 갖고 있다고 하는 것을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네 가지 형태 증폭기 했는데 우리는 전류와 전압의 서로 입력과 출력의 매칭에 의해서 네 가지 형태의 증폭기를 생각을 했습니다. 이 네 가지 형태의 증폭기는 앞으로 이제 트랜지스터나 다른 증폭기들을 공부를 할 때 그것들의 증폭기가 이 네 가지 형태 중에 하나에 속한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여러분들 구독과 알림 설정, 좋아요 부탁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